이제 그 예전에는 컴퓨터와 뭐 생명공학 붙여서 뭐 BIT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이 생명 정보까지 붙여서 BINT로 뭐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과학이 융합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왜 이런 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지금 농가에서 개량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개량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시죠? 정액 좋은 거 연락 오면 그거 하시죠. 그냥 무조건 그거 합니다. 그래 등급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나오죠. 근데 이제 정액을 좋은 걸 쓰시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소를 생산하시거나 뭐 정액을 만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개는 암소와 송아지가 있습니다. 치수소를 내가 생산하지 못하는데 치수소가 좋은 거를 쓰시면은 좋은 등급의 혹은 좋은 용량의 개체가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뭐 626, 757, 950, 1416 이까지 쭉 나오죠. 그 개체들을 10마리를 인공수정을 하시는데 그 부대축 10마리가 전부 다 툭불이 나오고 뭐 출하 체중이 1톤이 넘고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시스소에서 이게 아비 쪽이죠. 물려받은 유전자가 쉽게 반 정도만 생각하죠. 그럼 반은 이제 어미한테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소. 그래서 암소를 어떻게 개량을 시켜 나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 그래서 지금 예전까지 브랜드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 브랜드가 많이 사장됩니다. 사장되고 농가 브랜드가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그 집에 송아지가 잘 나오더라, 좋더라. 1000만, 2000만에 팔립니다. 그렇게 개량을 하시죠. 순번표 뽑고 있습니다. 송아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예전에 이제 육종농가 계십니까? 후대금종농가. 이런 분들 예전에 육종농가에 또 송아지가 좋았다 했는데 또 지나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최근에는 또 스스로 개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량을 해오셨는지는 조금 이따 또 실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유전체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도체 성적 제일 중요하죠. 도체 성적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통 정보 이런 표현형 자료 그런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아비가 잘못되면 여기도 송아지 경매시장이 있죠. 경매시장 팔리지 못하죠. 아비가 내가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친자가 부정이 났어요. 팔았는데 친자가 부정이 났으면 어떻게 하죠? 고소를 하죠. 요즘 농가분들 예전처럼 그 뭐 욕하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고소 고발이 갑니다. 사기죄다. 그럼 어떻게 받아치죠? 무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논쟁까지 가니까 조금 뭐 많이 삭막한 뭐 세상이긴 한데 그런까지가 이제 좀 불편한 내용이죠. 내가 친자를 부정하고 싶어 부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혈통 정보가 정확하거나 하더라도 그 요즘 MS 타입으로 이제 그 진작에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유전체로도 진작에는 하거든요. 그런 많은 정보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농가에서부터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조합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뭐가 되죠? 거짓말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뭐 이력제부터 지금 신고를 시작하고 하시죠. 그다음에 혈통 등록하세요. 수정하시죠. 수정란하고 보통 보면 수정란도 이게 습도로가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 수정 하시는 자가 수정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가 수정 아니 인공 수정 하시면은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잘 보여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또 속고 속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액을 또 잘라서 5번까지 자르고 이러죠. 그게 기술이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 아쉬운 부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혈통 증명서라든지 뭐 정액 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기록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육종가라든지 뭐 유전체 결과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받으실 때 정확한 값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우선 그건 첫 번째 포인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물 육종 산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육종 농가라든지 암소검증사, 선형심사, 육종 주도사 이런 부분들이 이 육종가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육종가를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은 종모 일람표 보시죠. 시수소 일람표 2월달, 8월달 1년에 2번씩 나옵니다. 거기서 육종가가 나오고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 육종가가 저 앞전 강의에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육종가는 이제 얼마만큼 부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능력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표죠. 1등이다, 2등이다. 국어 점수가 70점이다, 80점입니다. 그 얘기인데 육종가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확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종가가 도체중이 예를 들어서 30이 나왔다. 그러면은 도체중 평균이 우리가 출하 체중 기준 했을 때 한 460kg 정도 되면은 거기서 30kg를 플러스 시켜서 이 개체는 출하할 때 490kg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근데 정확도가 10%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종모 같은 경우는 종모 일람표에 보시면 대부분 한 70-80% 납니다. 종모는 부대 검정이 한 15도 이상씩 하기 때문에 자체 한 70-80% 되고, 암소 개체들은 여러분들이 혈통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산차를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산차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통 2.3탄에 이제 도태를 보통 합니다. 한국의 암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럼 이제 뭐 연골이 뭐 연화가 된다 해서 뭐 문전에서 빨리 빼야 됩니다 하고 있지만은 암소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죠? 번식. 암소는 번식입니다. 암소는 비유구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지역에는 물론 이제 미경산 브랜드도 출시를 하고 그래 합니다. 도축을 시켜서 판매를 하지만 미경산 브랜드가 좀 아쉬웠던 게 어떤 거냐면은 미경산 분야에 처음에는 좋은 개체들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품질을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 툭불 이상 나가야 된다.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암소들을 계속 밑소로 올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생산 기반이 무너지죠. 그 지역에. 그래서 암소는 첫 번째나 두 번째든 번식의 기능으로서 부대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은 화우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이상의 개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평균 산차가 8산9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암소를 많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4산 5산까지 송아지가 잘 나옵니다. 초산은 난산이라 해서 뭐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그 형제 자매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첫째보다 둘째가 낫고 둘째보다 셋째가 낫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막내 딸이 더 잘 낫다. 뭐 그리고 이제 막내 키가 제일 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유전적으로 강성 형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소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은 4산 5산까지 송아지 생식 체중이라든지 뭐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그 이후에 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소의 산차를 최대한 늘려서 부대축들을 많이 빼서 가는 그런 개량 방법도 하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육종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용으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현황 말씀드렸는데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점들이 특정 경제 형질 중심 개량으로 유전적 다양성 국가, 이게 뭐냐? 뭐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은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항상 그죠. 뭐 1416이라든지 지금 이제 후보 시수소가 좀 1600 몇 번이요? 1314 하고 1600분대 또 인기 있는 게 하나 올라오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뭐죠? 그 근내 지방도죠. 첫 번째 보는 게 근내 지방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량 보시거든요. 그것만 쓰시죠. 다른 거 쓰시잖아요. 없어요. 물론 찾을 수 없죠. 보통 10만에서 12만 스스로 뭐 종목 한 마리나 뽑긴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쓰든지 해야 되죠. 근데 그 제일 최선책이 그 개체를 쓸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법이 완화가 되어서 실수소 생산이 지자체, 민간으로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저 고창 지역에서는 지금 벌써 후보 실수소로 한 마리 올렸습니다. 민간에서 청춘 한우 계량 사업소죠. 고창에 그게 이제 GPN 10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뭐 몇만 수트로까지 지금 벌써 선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죠. 다른 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실수소 개량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너무 이제 근내 지방도만 쓰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50 하나 얘기해 보면은 저희가 950이라든지 그런 인기 있었던 정액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쓰세요.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전국에 다 쓰셔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사시죠. 뒷거래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근친의 피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근친 개수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출하 성적이 떨어집니다. 같은 사료를 먹이더라도 왜 저는 크지 않고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단 근친 개수도 확인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이제 내 암소에 이 950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자가수정 하시는 분들은 확인할 건데 우리가 자 자식들 결혼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죠? 상대방 집안의 이력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랑 맞을까? 안 맞을까? 하시죠? 안 하시나요? 아직 자제분들 아직 어리시나?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는데 내가 내 집에 암소 개체가 보는데 얘는 이제 그 근대 지방도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사료는 조금 먹여도 막 2kg, 3kg 막 증체가 되고 체형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암소는 마블링이 좋은 근내 지방도 높은 시수소를 교배하면은 이게 보완이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이 부분에 내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한 20, 30년, 30, 40년 그 한우 개량을 해오셨죠. 한 20년, 30년, 자 30년. 근데 자 출하 체중이라든지 뭐 하나 경과 뭐 몸불 출현율이라든지 툭불 출현율이라든지 보면은 20, 30년 계속 이런 식일 겁니다. 20, 30년 동안 변화가 없죠. 여러분들은 사료값 올라가고 경영비 올라가고 도태시키고 하고 그러지만은 잘 나올 때는 잘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 드시고 또 안 나면 안 나왔다고 속상하다고 또 막걸리 한잔 드시고 그런데 자 지나고 봤을 때뭐 툭불 출연율 해볼까요? 아니면 원골 출연율이 뭐 40% 이상이다. 근데 나의 집은 뭐 60% 20년 전에 한 20%인데 지금 뭐 60% 70% 가느냐? 잘 안 그러죠. 집에 여러분들은 정액 시수소만 바라보시는데 집에 암소가 개량이 되어야 이게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처음에 암소를 교배를 하실 때 이게 이제 누진 교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간 누진 교배 따라서 이제 혈량비가 있습니다. 혈량비 이게 이제 고정 유전자를 많이 만드는 고정 유전자 어떤 고정 유전자? 자 키 큰 저기 저 집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키가 크시고 어머니 아버지 키가 컸어요. 그럼 손자가 어떻게 하죠? 더 크죠. 그런 집이 있죠. 그게 내력이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혈통 보는 그게 혈통입니다. 그 집에 족보가 우리가 그 무형의 가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뭐 장관이 나왔으니까 그 아들도 장관이 되고 뭐 밑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건 안 하지.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이제 저도 넘어갈 수 없는 이 머리 쪽이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몸 체형이라든지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여기서 발현이 되느냐. 그래 혈량비가 고정을 많이 시켜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고정을 안 시키면은 계속 23회 들쑥날쑥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암소 1세대를 할 때
자, 일본이 저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의 개량 속도를 보면 체형 불이죠. 체형 불, 체형 시수소. 왜 체형이냐면은 체형이 이 유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미쳐줄 그 전달력을 얘기하는데 마블링은 40, 50%, 50% 됩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근내지방도 좋은 개편 넣으시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이 좋은 개체 나옵니다. 근데 체형이나 육량은 어떻게 되죠? 이게 한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다 보니까 체형을 시키면 밑에 F1 1세대 가면은 체형에 좋은 유전자가 몇 프로일까요? 50%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체형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75%가 되고요. 또 체형을 붙이죠. 그럼 82%, 또 체형을 붙이면 이제 90%, 또 하면 94%, 5%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게 4세대, 5세대입니다. 우리가 1세대 한 3년 보시죠. 3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 3년 곱하기 5, 1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죠. 하면 뭐냐? 어떤 걸 넣더라도 체형이 100마리 중에 94마리는 체형 좋은 놈 나오는 거예요. 고정 유전자. 그 집에 키 큰 집안은 계속해서 키 크고 계속해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 강한 효과를 그렇게 발현시켜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 칩에 그 시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자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부대를 받아서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무조건 이제 근대 지방도 마블링 쓰시죠. 마블링 쓰면 어떻게 돼요? 몸풀 나가는데 고기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체형 좀 큰 거 쓰시죠. 체형 좀 큰 거 쓰시고 또 그다음 마블링 거 씁니까? 그다음 또 이거 좋다는데 이거 써볼까? 이러면 어떻게 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드시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이제 해오신 분들은 아시고 하는데 아까 요즘 각막한 세상에 머리를 많이 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이거 비싸게 팔아주세요. 그럼 그 농가 팝니까? 안 팔거든요. 어딜 파냐면 위에 걸 팔아요. 비싸게. 그럼 이거라도 가져오겠다. 요런 겁니다. 요런 이제 개념 논리를 이해를 하시고 좀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도 잘 해오고 계십니다. 잘 해오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 보면은 도체 중에 평균 460kg인데 550kg, 600kg 나오는 데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집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집은 호가가 한 마리씩 나오면은 와 어미 찾아볼까? 특불 나왔으니까 뭐 이모 찾아보자, 형제 참여해보자. 찾아왔는데 어디 있어요? 없죠. 다 출하시키고 도태시키고 이산 내면 새끼 빼면 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잘리는 게 잘려. 절단이 되어서 지금 내가 개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게 유전자 얘기니까 이런 부분 좀 그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육종 산업이 이 유전자 칩도 하지만은 특히 인공 장기, 여러분들 심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고 이런 것들 하죠. 최근에 돼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심어가지고 떼서 하든지 모가노이드라든지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죠. 그런 까지 지금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동물 산업도 이런 신기술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량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그 윗대 할아버지 조부모 다 계시어서 그 유전자를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뚝하니 태어난 건 아니죠. 그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 그러 있죠. 자제분 보면 머리가 좀 똑똑하면 서울대 가겠다고. 다 그러시죠. 근데 엄마 아빠가 서울대를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가기 좀 힘들죠. 그런 것까지 유전입니다. 의사 집안은 의사 태어나고
변호사시면 변호사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이제 유전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체 능력을 할 때 여기 많이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 피가 표현형.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180cm인데 180인데 제가 태어날 때 180이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제가 DNA를 받아서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젖 먹고 분유 먹고 뭐 밥 먹고 라면 먹고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이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키가 커지고 몸이 정체가 되고 했죠. 사람도 한 20살까지 20살까지 키가 자랍니다. 그 이후에 정체가 되는데 자, 한우는 어떻죠? 만숙종입니다. 한우는 48개월까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48개월까지 체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48개월 되기 전에 보내버리죠. 48개월까지 키울 사료비가 안 된다. 혹은 뭐 축사가 여건이 안 돼서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좋다고 검증된 암소 개체들은 오랫동안 부대축을 많이 뽑는 게 좋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48개월 아까 말씀 48개월 되면 한 3, 4차 정도 넘어가는 개체들인데 그때가 내가 최고로 체성장을 했을 때 부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저기 한 100년 저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죠? 우리 할머니들 하시면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하셔서 뭐 10대 때 애를 낳으시고 보통 다 적으시죠. 못 드신 것도 있고 하지만은 체성장이 20살까지 이상 요즘은 다 어떻죠? 또 결혼을 너무 늦게 하죠. 요즘 한 30, 40살까지 결혼 안 하고 속 썩이던 애들 있죠.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이미 성장을 다 해놓으니 그리고 잘 먹고 이게 요즘 좋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는 지금 태어나는 그 손자들 보시면은 다 기럭지도 크고 그죠? 우리 잘생기고 그러죠? 이쁘고 그런 친구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계량이죠. 6.25 전후 때 뭐 계셨던 분들 있죠. 그 이후 지금 70, 80년대 우리가 급경기 지나가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내 집에 소는 왜 계속 그 딸딸만할 때 그렇게만 나올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20년, 30년 계속 사람이 죽어 있고 그러는데 출하다면은 뭐 500kg 넘는 개체가 없고 뭐 조그맣고 혹 가다가 툭불 한 마리 나오지 뭐 한 열차 소차 하나에 10마리 싣고 나가면 누구 집은 9마리가 툭불이 나오고 10마리 툭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 집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쑥날쑥하는 거죠. 그때 그냥 발현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려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개수로 작용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한 90억 명까지 사람의 전 세계적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육류 증가량도 많아지겠죠. 많아지는데 그 육류 증가되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자, 나중에는 육류를 누가 드시냐? 우리도 보면 툭불 돈 주고 사 드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겠죠?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자, 투플러스의 한우 고기를 저기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다? 없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상위층, 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드십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가서 식사 못합니다. 부모님 모셔서 툭불 사드리겠다. 돈이 100만 나옵니다. 1인분에 4만 5만 원 하죠. 그 서울에는 저 120g 1인분입니다. 4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5만 원 하고 비싼 데 10만 원 하고 이러는데 그럼 못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을 소득이 좋은 최상위층의 좋은 육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료, 옥수수 사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옥수수 사료를 이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옥수수 사료가 한 10억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옥수수 사료를 서로 안 먹이고 어떻게 되죠? 저기 그 아프리카 우리 어려운 친구들 있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친구들한테 하려면은 한 10억 명, 20억 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손을 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가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료값은 또 올라가죠. 이 활용도 측면이 그런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메탄가스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 되면은 또한 대부분이 도시화로 가죠. 도시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근에 대구 있고 울산, 부산, 대부분 이제 또 서울, 대도시로 관리하죠. 자제분들. 농촌에 안 남아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농촌 주택도 막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농촌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 인구를 또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두당 생산량 자체를 증가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가 경쟁력이 필요한데 농가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냥 중에 좋은 거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들쑥날쑥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자기 암소, 집에 암소, 송아지를 오늘부터 조금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FTA가 지금 이제 오픈되게 되면은 한칠레, EU, 한미 요게 이제 문제가 FTA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조합이라든지 시군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FTA는 상대국 간 무역 협정 자체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 축산 선진국들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 없습니다. 농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만한 땅에다가 소를 막 10만도, 몇천만도 키우고 그러죠. 방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FTA가 이제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농가 경쟁력이 없으면은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부터 또 알게 모르게 서서히 도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영비를 엑셀이나 컴퓨터로 딱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경영입니다. 경영. 내가 한우를 키우겠다, 육종하겠다.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맨날 사료값만 올라가. 막걸리도 못 먹겠어. 돌아오면 잊어버리시죠. 그리고 소치 한번 내가지고 툭불 한번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2년 3년 동안 계속 그 장면만 하시는 거예요. 툭불 나왔다고 그럼 계속 그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내가 진짜 이익이 얼마큼 나느냐. 그럼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너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축 개량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냐면은 1950년도에 요 AI가 그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이게 아니고 인공수정이죠. 인공수정 기술이 1950년도 우리 6.25 사변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육종가를 계산하는 요 방법들이 1980년대에 이루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유전체, 이게 2020년도에 이 유전체 선발까지 지금 포함됩니다. 이 유전체 설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전체만 가지고 개체 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체 자료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람 대가축 경우는 자, 한우나 젖소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속에 DNA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DNA가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30억 개, 30억 개 지금 몸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ATGC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ATGC.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술 많이 드시면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려요. DNA가 이제 이게 노화되죠. 노화되면 이제 또 소멸되고 없어지고 담배 피도 그렇고 이 DNA가 균형이 일어나죠. 네, 그런 것들. 근데 유전체를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체 자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도체 성전 그리고 혈통 자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야 정확한 유전체 육종가, 이걸 GEV라고 합니다. 이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가 높은 개체들을 뽑으셔야 요게 단축이 됩니다. 요것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체, 혈통이 고정됐고, 그 다음에 고정 유전자 비율이 높은 이 개체들을 계속해서 선발 도태로 사육하고 집의 출현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일정한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릴 게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제 요 참조 집단, 자꾸 이 유전체학에는 참조 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조 집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셨죠? 1번 아니면 2번을 찍으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선거철에 나오죠. 방송에서 그럽니다. 사전 뭐 50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1번이 당선될 확률이 뭐 95%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죠. 그것이고 또 참조 입장, 이 유전체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한우가 전체 우리 한 380만 도 주면 그걸 전체 다 유전체를 찍으면은 나오겠죠. 동일한 그 예측 값이 나오는데, 그렇게 전체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한 10,000두, 20,000두 작게 집단을 만들어서 요곳에 요 자위, 요 마크가 올라갔을 때 이게 근내 지방도가 잘 나온 것이구나, 아니면은 도체중이 잘 나오겠구나 하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다. 뭐 외국은 이제 뭐 노란색도 있고 금발도 그런데, 머리카락이 검은색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단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자, 체형, 내가 살이 찌는데 그럼 유전자가 그 하나만 관여를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유전자 몇 개라 그랬죠? 30억 개 중에 몇십억 개가 지금 관여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두 개 유전자 찾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게 뭐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을 계속 탐색을 해야 된다. 그 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참조 집단 크기를 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유전체 육종가를 해서 참조 집단이 이제 좀 많고 하면은 좀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거인단 뭐 여론조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체 선발이 왜 좋으냐? 이게 이제 뭐 함수식 좀 어렵게 쓰긴 했지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대 간격을 단축시킵니다. 세대 간격, 저기 있죠. 세대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자 젖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젖소가 상당히 이제 젖소가 먼저 이제 가축에서 유전체를 시작했는데, 젖소는 숫송아지가 필요 없습니다. 젖소는 암송아지만 태어나면 됩니다. 아시죠? 예,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그러면 암송아지 태어났는데 그 암송아지가 유량이 많이 나온다. 유량 하나 포커스를 잡으면 유량이 많이 나오는 암소다. 그럼 그것만 가져가면 되죠. 나머지 유량 안 나오고 이제 그 유방의 기능도 좋지 않은 암송아지를 계속 사료를 먹여가지고 키워갈 필요가 있느냐? 없죠. 도태시킵니다. 유전체로 예측이 가능하죠. 돼지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 여러분들 30개월까지 출하를 하셔서 원뿔이 나왔다. 6개월 만에 이게 원뿔 나올 개체면은 뭐 투뿔 나올 개체만 끌고 가도 되죠. 혹은 3등급 나올 개체면은 미리 빼도 되죠. 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100%는 없습니다. 네, 자연과학의 100%는 없기 때문에 그때 정확도를 잘 보셔야 된다. 요거 이제 그 정확도인데 정확도가 이제 유원체까지 하면 한 지금 70, 50에서 60%, 한 7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평가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유원체 선발이 어떻게 상용화됐으면은 이게 칩 유원체 분석 실을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요런 내용들을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또 설명드리면은 요 이제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이 아세요? 이 누군지? 안젤리나 졸리죠. 예, 저 아십니다. 저기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면은.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니가 이모 네, 들으셨죠? 이모도 이거 다리도 잘랐어. 그래서 이게 커팅을 한 커팅. 얘네를 이게 여기 가족력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가 커진다. 뭐 위암 걸리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다 가족력이죠. 몸속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아까 다 걸리시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이게 예측이 가능한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전체를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런 유전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가시더라도 돈을 좀 더 내시면은 그 이제 그 유전병 혹은 뭐 위암 발병 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 요 값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유전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혈통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지금 하시는 친자 확인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11개 마크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추가 2개는 XY 성염색체로 총 13개를 가지고 아비를 찾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유전자 중에 10몇 개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유사 정액이 추천이 많이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쪽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자, 특정 정액을 후대를 태어나게 해서 거세를 안 하고 올려서 자, 자연종부를 태워서 새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아비를 예를 들어서 뭐 950이라 해봅시다. 950으로 올리는 거예요. 950은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950 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MS 그 타입으로 10마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5마리는 950의 아비입니다. 나머지 5마리는 950의 아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꽃대가 있으니까 꽃대가 다른 거. 예, 다른데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반 정도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이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저희한테 행정 조치를 취해서 그 농가 찾아가가지고 실태 조사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진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이 유전체로 뭐 진작을 하면은 더 정확합니다. 뭐 200개 넘게 값을 하니까 그건 전부 다 950이 아닙니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MS로 하더라도 이 요즘에 이제 좀 이제 비슷한 유사 정액들 왜냐하면 KPN의 아비가 뭐죠? KPN입니다. 그 KPN 아비가 또 KPN입니다. 어디서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입 수출이 자유죠. 와가지고 그냥 교배하고 그리고 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죠? 내가 원하는 그 미국 정액, 캐나다 정액 뭐 다 사가지고 와서 교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우는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원하는 정액을 적재적소에 할 수가 없죠. 내가 돈을 주겠다 하는데도 안 되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정액 구해주세요 이런 질문은 좀 사양하고요. 제 권한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한우가 또 문제가 뭐냐? 이보 못 가죠. 우리가 또 한반도가 뭐냐?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이게. 그러면은
고이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계속 돌고 도는 그 부대축들로만 태어나죠. 그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게 계속 한 100년 살아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의 부대만 있는 거지. 어디 요즘은 그래 뭐 저기 베트남도 가서 국제 결혼하고 뭐 러시아도 가서 국제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판국에 한우는 계속 그 친구들로 내려오죠. 그럼 이제 이게 근친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혈통도 고정이 안 됐다 보니까 아비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어미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기초 등록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근친이 없는가 보다 하는데 이게 기록이 찾아 나가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우리가 외모를 보고 많이 선발을 했죠.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육종과는 이게 그 형제 자매들은 뭐냐면은 이게 자 뭐 950 쓰시면은 여러분들 950을 여러분만 쓰시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950을 써서 부대축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해지겠죠. 여러분들은 950 한 마리 두 마리 내시는데 전국적으로는 5만 두, 6만 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한 값을 내놓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추가로 이제 그 유전체 자료까지 해서 최근 들으면 여러분들 올해부터도 그런 유전체 컨설팅을 이렇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유전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형제 자매분들을 태어나면은 이게 DNA가 동일합니다. 태어날 때 동일한 부모님한테 형제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됐죠? DNA 값은 똑같습니다. 뭐 중간에 첫째 낳고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시고 이러지 않은 이상 동일한 부모님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의 육종과 방식이고 이 유전체는 태어난 애들의 모근이라는 다시 피를 빼봐서 얘는 키가 180, 둘째 얘는 160, 셋째는 뭐 2m 이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뭐 키가 한 160 정도 되셨으니까 태어난 애들 전부 다 160이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제 유전체는 그까지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DNA 칩하는 이제 그 그림이라서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요즘은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지금 육종 접근 방법으로는 큐티를 좀 검색해서 부부 유전자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자체 저희 그 홈페이지도 있고 앱도 있는데 거기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개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유전체를 도입을 해서 뭐 한우 육종 개량을 하는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말고 좀 넘어가서 간단히 요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체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예전에 이제 실수소를 독일에서는 한 1000마리 정도를 썼는데 유전체를 하고 나서 실수소를 300밖에 농가분들이 활용을 안 하신다. 계획교배에. 왜 그러냐? 이 정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정액만 쓰신 거예요. 좋은 정액만 쓰니까 300마리를 쓰니까 어떻게 해죠? 근친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000마리 실수소를 다양하게 교배하시다가 300두만 쓰니까 근친이 다 걸리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게 실수소만 유전체를 하면 안 되고 암수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내 보면은 그때 당해년도 태어났던 개체들 상위 10%를 보면은 이 머큐라든지 보르시아, 랩탑, 스노브 요 4마리가 그 태어난 개체들의 아비로 70%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100만 마리 태어나거든요. 100만 두 정도 태어납니다. 암수하면 이제 암수 한 50만 두씩 나오는데 100만 두의 아비가 616, 757, 950, 1412 딱 4마리 한 70만 두 아비가 그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종목 어떤 거 씁니까? 내년도에 쓸 게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또 그 좋은 중에 부대축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줘? 계속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것만 찔러놓고 100만 주고 사가지고 쪼개고 째고 해서 집어넣고 예. 임신되면 아 좋다 저 나가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탐색하시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했다 한두 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좋은 개체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개체를 계속 뽑아내려면은 이런 그 기본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좋은 정액만 안 쓰시더라도 2등급, 3등급 정액을 썼더라도 그 친구들은 뭐죠? 이미 다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상용 정액이 한 60두 정도를 상용 정액을 쓰고 있거든요. 60두에서 상반기, 하반기 시수소를 뽑을 때 한 10마리씩 선발하고 도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60마리를 하면은 보통 거기서 이제 만 수조씩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60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떡하죠? 서울대 중에서도 쫙 보이지도 않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장을 놓으시게. 여러분들만 원하시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특히 뭐 어디 지역에서 좀 갑자기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개교 2등급, 3등급 개체들 위주로 구할 수 있는 정액 위주로 암소 개체에 맞게끔 보안 교배를 해보니 한 3년 만에 도체중이 평균 한 45kg 정도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도 그렇게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 나가면은 좋고 이제 또 지하체도 시수소가 좀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기틀이 마련됐으니 그것도 조금 더 고무적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육종과 결과 지수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송아지를 선발할 것인가, 어느 개체를 팔 것인가, 어느 암소를 비육으로 선정할 것이냐, 어느 개체를 어떤 종목과 교배할 것인가는 고민을 항상 하시고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유연체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유연체에 대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량을 얼마만큼 계량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우리가 쫓아가야 될까? 아니면 선두 그룹에 있을까? 어느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계량 목표입니다. 계량 목표인데 도체 중에 한 2025년까지 450kg 한다는데 지금 평균 한 460kg 정도 되고요. 근데 지방도 6.3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치고. 자, 이제 영천 개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북 거랑 전국 거랑 비교를 했죠. 해보니까 먼저 경북. 자, 전국 평균이 460kg입니다. 도체중은 460kg, 근대 지방도는 6.2입니다. 그 두 개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9.7, 개월령은 비슷하고. 자, 경북이 사육 두수가 제일 많죠. 도축 두수도 가장 많습니다. 40만 도 정도 육박합니다. 도체중이 465.8, 근대 지방도 6.1. 근대 지방도는 전국 평균 바로 밑에, 전국 평균보다 못하지만 경북의 도체중은 365kg로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은 경기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다 밑이죠. 경남이 470kg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70kg고 경남이 6.2죠. 사모님 핸드폰은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은 자, 대구, 울산 두 번째 세제곱 이건 광역시라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다음에 도체중이 높은 데가 이제 경북이 되겠습니다. 그죠? 도체중은 여러분들이 체형을 이제 많이 좀 육량 위주로 지난 5년간 많이 계량을 내오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지금 경남이랑 5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니까 진행해 가시고. 근데 이제 등심 면적은 이게 문제인 거죠. 요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등심 면적이 도체중은 큰데 등심 면적이 작다. 그죠? 육량 등급이 떨어지고 또 뭐죠? 중도맹이 값을 안 줍니다. 돈이 안 되는 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등심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야
뭐죠? 유통해서 판매하기가 좋은 한우 고기를 만드셔야 되는데 겉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 등심이 뭐죠? 등심이 많이 나와야 어떻게 제일 비싸게 팝니다. 등심 양쪽에 20kg씩 나오죠. 한 40kg, 50kg 나옵니다. 한 마리 빼보면은 그 40kg, 50kg 가지고 어떻게 되죠? 1,000만, 2천만 원 돈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산물이고 이게 뭐 가루, 저 내장, 곱창, 머리 저거는 다 그 빠지는 거고 등심 안심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등심이 안 나, 등심 안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형만 키우고 그럼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남 차라리 전남 이런 데는 자 도체중은 작은데 등심이 높게 나면 어떻게 하죠? 아 난 좀 더 주더라도 가져가는 이게 이런 게 낫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이런 게 더 낫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부분이 등심을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종목 보실 때 보통 막 근데 지금도 뭐 이게 아니고 도체중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 등심 조금 신경 쓰시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급이나 종모나 보실 때 등심 면적에 대한 부분,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암소도 등심 좀 큰 개체들 위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등장 두께는 이제 뭐 좀 괜찮습니다. 크게 뭐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 자 근대 지방로도 뒤쪽에 있죠. 6.34 정도 되면 좋은데 근대 지방로 조금 더 계량을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럼 이제 영천시는 얼마큼이냐? 경북 내에서 자 경북이 463km인데 영천은 그나마 좋습니다. 468.8까지 올라가네요. 영천은 또 경북 내에서 468, 그리고 근대 지방로는 또 더 떨어집니다. 등심 면적도 떨어지고요. 영천이 딱 그런데요. 도체중 많이 나오는데 등심은 조금 나오고 이게 뭐 근대 지방은 조금 나오고. 다른 지역 볼까요? 경주는 463인데 등심이 97, 근대지 6.3. 예, 출연율이 더 높죠. 토플 출연율이. 이건 저기 경산은 471. 470 넘는 데가 상주, 성주 이런 데는 470이 넘습니다. 그리고 근대 지방로도 좋게 나온 데가 문경 6.3, 아까 경주 6.3.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천이 경북 내에서도 도체중은 조금 이제 그 상위에 있긴 합니다. 상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심 단면적이라든지 근대 지방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등 출연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영천 보니까 도체중이 468로 전국 평균 대비 한 8kg 위에 있습니다. 8kg. 요거 가지고 뭐 안주하지 마시고 어디보다 제일 먼저 한 500kg 돌파. 평균 요거는 목적을 세워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을 한번 수리해 보십시오. 근대 지방로는 전국 평균 대비 적고 등심 면적도 전국 평균 대비 적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새우들 다시 시군별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성주 도체중입니다. 성주, 구미, 상주, 경산, 김천, 다음에 영천이네요. 그 뒤로 이제 분이, 안동, 고령 이렇게 되고 뭐 저기 한 20개 시군에서 상위 한 5, 6위 그 정도 있고요. 등심 면적은 저 뒤에 있죠. 앞에 없고 뒤쪽에서 한 5번째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문경, 김천, 의성역 98, 99 등심 면적이 차이 많이 나죠. 자, 중지방은 중간쯤이고, 근대 지방로도 좀 뒤쪽이 좀 아쉽습니다. 근대 지방로도 좀 이제 안타가 의성하고 경주, 문경 이쪽이 등출이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뭐 송아지 혹시 사오시려면 여기 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계대를 보시고 뭐 사오실 때도 그런 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천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도체중은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한 5.3kg씩 계속해서 증가되고 등심 면적도 이제 조금씩 증가됩니다. 근데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등심 면적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고, 근대 지방도도 연도별로 조금 0.1 정도면은 이게 전국 평균 수준이에요. 근대 지방도가. 근대 지방도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돌아와서 바로 근대 지방도 부족하다니까 근대 지방도를 막 넣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작아. 도체중이 이제 전국 평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저거. 자, 도체중이 지금 이제 전국 상위 한 8kg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리는 건 쉽습니다. 계속 도체중 용량 키워보자. 용량으로 한 두세 번 태우시면은 그 다음에 금방 480kg, 500kg 이렇게 나옵니다. 용량 위주로. 이제 마블링을 내가 욕심을 얼마큼 내실 거냐 안 내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농가분하고 이제 결정권에 얘기가 돼요. 컨설팅 가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이제 중점을 하실 것이냐. 근데 이제 좀 멀게 보면은 이렇게 뭐 체중이나 이거 키워 놓고 그다음 마블링 붙여서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더디긴 합니다. 자, 도체중은 이제 영철 씨가 이제 지난 10년 계속해서 이제 이 증가되고 있는 거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등심 면적도 하는데 등심 면적은 이제 전북이나 경북도 비해서 아래에 있다.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 근대 지방도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2년 전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2023년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 좋은 위치에 기대가 상당히 될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23년도에 등급 출연율 보시면 전국의 평균이 툭불이 40%입니다. 경북에 이제 40.6%, 영천이 이제 툭불 42.7%, 툭불 출연율하고 원불 출연율은 높죠. 경북이나 전북보다. 그래서 지금 한 전국 평균 대비 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내가 목적을 두겠냐? 상위 5%까지 올라가겠다, 상위 10%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소 유전 능력, EPD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개체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또 출하하고 비례해서 나올 거냐. 2022년생들, 21년, 22년생들 지금 이제 출하되죠. 한 30개월 되니까 출생 연도입니다. 30개월 출하를 하니까 한 3년 뺄까요? 20년, 21년. 자, 도체중 보면은 육종가 EPD가 8.2, 10.7이죠. 근데 지금 한 470kg까지 갑니다. 요 수치가.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나갈 거하고 내년에 나갈 것들 보니까 어떻죠? 도체중이 더 높죠. 평균 더 높아질 것입니다. 도체중은. 자, 도체중은 더 높아지고 좋은데 등심 면적은 어떻게 계속 좀 그대로죠. 올해 태어난 개체들이 4군이나 나가죠. 그게 이제 등심 면적이 조금 높아지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마블링 육질은 지금 이제 0.43, 20년하고 21 요것 때 지금 툭불 출연율이 딴 데보다 아마 2%, 2.7%, 그러니까 원불 출연율이 1% 높았습니다. 그 정도 수치입니다. 0.4가. 근데 2022년 나갈 것들은 마블링이 좀 줄어들 겁니다. 등급 출연율이. 다시 23년 나갈 것들은 4.4로 조금 더 높아지고. 요거는 사양 관리하실 때 요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잘 먹이면은 용량도 커지겠지만은 이제 등심 면적을 좀 더 신경 쓰고, 근데 지방도가 이제 2022년 생들은 좀 더 마블링에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딱딱 하셔가지고 이게 경영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여러분들 돈 벌려고 이게 소를 키우시죠. 계량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건 뭐 누가 싸잡아주고 저기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최소 노력으로 최대 비용을 발휘하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인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빨리 누구보다 앞서서 좋은 개체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심 면적이라든지 등심 면적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고요. 앞서게 이제 도체중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대 지방도
아까 22년 출하가 마블링 조금 21년생, 22년생, 23년생은 다시 좀 이제 보정돼서 올라가게 되고, 요거 해서 이제 등록 출연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23년생들도 나가면은 출연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친이 지금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제, 그 근친 개수는 1.67%, 1.4%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되죠.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게 근친 두수가 계속해서 많아지죠. 여기 밑에 2천도, 3천도, 지금 4천도, 5천도까지입니다. 이건 지금 그 태어난 게 제가 얼마 안 돼서 4천도, 5천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중에 미약하지만 근친이 있는 걸린 개체들. 근데 근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배를 하실 때, 시수소, 캠페인을 선정하실 때 하나 잘못 넣으면 이게 5%, 6%, 10% 넘어가 버리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교배, 종목 추천할 때 아무거나 이게 넣으시지 마시고, 최소 이제 저희 협회, 종축기랑 협회 어플도 그렇고 농협권도 그렇고 가공법도 어플들의 계획교배 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활용하실 건데, 근친 3.5%, 3% 미만, 6% 미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인가 1.5% 미만 하면은 정말 안 나옵니다. 3% 미만도 요즘 안 나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미약하지만 많이 걸려 있어요, 다. 그래, 이게 문제인. 이게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럼 유전자 외국에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요 집단에서 계속 부대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보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이죠.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5년, 10년 지나면 더 많아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 뭐냐면 최대한 늦게 근친 개수를 올려야 됩니다. 더디게. 그래서 이제 계획 교배를 하실 때 문장이 이제 1등급 책이 좋아가지고 쓴다. 근데 당장 나 덜컹해가지고 같이 두 마리 태어났는데 같이 오방에 넣어서 같이 사료 먹이는데 사료효도 떨어지고 정체도 안 되고 저희 이제 체형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근친 피해가 좀 있죠.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했던 암소 연체 사업을 좀 설명드리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전체 선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전체 선발이 최신 기술이라서 좀 여러분들 보시는데, 근데 이 혈통 자료와 도체, 유전체 그리고 이제 계획 교배까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은 잠깐 간단히 좀 이건 저희 내용이라서요. 좀 빼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전체 칩은 칩이나 첨조 입단들이 많이 구축이 되긴 합니다. 구축돼 있고, 유전체 친자 확인 아까 했죠. 친자 확인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친자가 또 집돼야 계획 개발할 때 근친도 피하고 종모도 추천이 제대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다 같이 해서 이게 컨설팅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컨설팅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실 때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전국의 상위 몇 프로냐까지 나옵니다. 내 집에 이 소가. 그럼 그걸 보시고 이거를 내가 계속 키워야 되겠다, 안 키워야 되겠다 까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젖소라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는 이제 칩 자체는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하나하나 이런 샘플, 이런 메인 분석 장비를 통해서 유전체 분석하면은
그 이제 그 유전자 값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쓰나 그렇게 쓰진 않고요. 그 혈통 자료하고 도체 성적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 보시면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쇠사슬 ATBC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 그 30억 개 중에 그 중요한 마커들 한 5만 개, 6만 개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뭐 좀 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저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전체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전체를 하게 되면은 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개체들 아까 여러분들 한 마리가 여기 출하를 하십니다. 출하를 하더라도 이 부대축의 다른 개체들 그리고 전국 팔도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그 개체가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 송아지 경매시장에 팔아서 저희 고흥에 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지역 간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갈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양평시장 가서 사오실 수도 있고 합천 가서 의령 가서 사오거나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송아지를 키워서 내 집에서 비육을 해서 출하를 했을 때 툭불이 나왔을까? 혹은 2등급이 나왔다. 근데 내가 집에서 태어난 개체를 송아지 경매시장에 냈다가 그거 이제 팔려서 저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에서 툭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가장 좋은 건 내 집에 태어나서 자라서 뭐 툭불이 나오면은 제일 좋긴 하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추적도 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나 송아지가 많이 팔릴 때 어떻게 출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진짜 좋게 나오냐. 보통 그런 데는 이제 소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높게 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등급이 잘 나와요, 그런 지금. 그래서 좀 높게 주면은 그럼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럼 손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면은 송아지를 잘 키우시는 거죠. 잘 태어나게 하고 그런 번식 농가이면 비육하시거나 일반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성적을 좀 아니까 상관없고 번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 성적치를 다 제 분위평가원에서 매월 전체 도체 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에 출하를 했더라도 다 성적이 혈통 정보가 있으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그대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2023년도에 작년도에 전남 어떠한 경기대를 해보니까 요 개체들이 사실 유체를 분석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그 1등 순위로 유체 결과에 이제 상위 1% 0%짜리 개체들이었습니다. 요 1등 받은 개체들이 유체 균가 평가해가지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번식 일부는 상위 1.3%겠지. 0% 뭐냐면은 1등인 거예요. 요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테이지가 99%는 뭐죠? 꽁트가 뒤쪽에 있는 거예요. 1%, 상위 1%, 2% 이런 개체들이 상당히 부진되더라.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석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 받아 보실 건데 받아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내가 목표가 어디다, 내가 어떻게 개량 방향을 가져가겠다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정액만 좀 구해주세요.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없으면은 없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도체 성적 위주로 내가 그 등급 출연을 높이기 위해서 개량을 할 것이냐 혹은 아니다 체형을 해서 계속 그 키워 나갈 것이다 아니면 하이브리드 중 한동안 이제 체형을 끌고 5년 정도 끌고 하고 그다음 마블링을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여기 자제분들 보통 보면 이제 막 그 저 대학교나 졸업하면 다 서울 가서 일하겠다고 그러고 집에서 통안 준다 그러잖아요.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냥 돈 벌려고요. 뭐 돈을 벌려고 하니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시고 그러죠. 계획도 없는 놈이 너 어디 가서 저 가서 돈 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정작 내가 축사 보면은 내가 계획이 없는 거야. 아 그냥 뭐 저형 나오면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하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자, 송아지도 잠깐 말씀. 송아지도 심사를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엉덩이 송아지 머리가 있죠. 자, 그림을 그려서 송아지 어떻게 나중에 항상 보실 때 송아지는 십자부고 요거를 십자부고입니다. 엉덩이가 제일 높은 지점. 거기 보시면은 딱 십자뼈가 있습니다. 꼬리 시작되는 부분 하고 도장 요거 뼈가 있습니다. 십자부고인데 요걸 기준으로 송아지는 자랍니다. 요렇게 커지게 됩니다. 요게 높으면은 이 개체 나중에 어떻게 죠 체형이 커지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된 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 있어요. 많이 큽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크고 또 뭘 봐야 되느냐? 가슴 송아지 보실 때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송아지 보실 때 가슴 뼈가 어떻게 되죠? 뼈가 보통 뒤쪽으로 사선으로 45도 60 뒤로 빗살무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배꼬리가 많이 안 커지는 애예요. 얘는 암소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죠? 직각으로 90도로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게 이 뼈가 이렇게 되지만 요렇게 배꼬리가 커지죠. 배꼬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 올라가서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고 한다잖아요. 등에 올라가지고 그럼 뭐죠? 등심 면적이 넓어지겠죠. 커지겠죠. 안심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근친 걸리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체형 부분에서 이게 자 요 체상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체상선, 요 꼬리고 체상선이 우선 발라야 됩니다. 가시면 이제 암소 한 2, 3, 3년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애들 있어요. 털이 막 휘어져가 이런 개체들 비육이 제대로 안 되죠. 새끼도 제대로 못 뽑습니다. 이런 개체 있고, 자 아까 갈비뼈 요렇게 있는 거가 좋으냐? 그죠? 요렇게 있는 거, 뭐 극단적인 그림이고요. 항상 요거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는 손가락 2개, 3개 넣어보세요. 갈비뼈를 딱 누르면은 저 보실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털갈이 다 했죠. 법체 털갈이 다 했을 거니까 딱 넣어보시면은 2개, 3개 나오느냐. 배꼬리가 커야 우선 많이 먹겠죠. 많이 먹어야 사료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걸 이제 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 체상선이 바르다. 이게 장수성 다산으로 갈 수가 있어. 이런 그 번시구들은. 근데 근친이 걸린 개체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체형에. 자, 일본 견학 갔다 오셨다. 일본 하우해서 기후현의 안복이라는 종목 야수구 들어보셨어요? 그 야수구가 근내 지방도가 너무 좋아요. 일본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근친 교배랍니다. 우리는 뭐죠? 웬만하면 근친하지 마세요. 일본은 왜냐면 사람도 근친 교배했죠. 우리나라 때 사돈 8촌 7촌 안 된다. 8촌 이내 뭐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 시키고 이랬죠.
소들도 이제 그 근친을 시키는데 왜 근친 교배를 시키느냐? 근친 교배의 단점들이 저렇게 나옵니다. 뭐 저 등심면도 줄어들고 마블도 줄어들고 도체도 줄어들고 그럼 체형도 뭐 무너지고 함몰되고 이래요. 볼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짭종 강세가 있어가지고 아까 내 집에 진짜 암소가 너무 좋다. 체형도 좋고 저런데 마블링이 부족하다. 마블링만 키우고 싶다 하면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그 시수소 안복이 옛날에 이제 그 근내 지방도가 좋은 개체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복 종목을 교배를 해서 태어나는 안복 새끼가 있죠. 그게 또 안복을 또 교배합니다. 또 안복을 교배하고 이래 그래요. 이거 환장하죠 이거. 근데 이 체형을 보시면은 이게 막 함몰돼 있고 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러는데 마블링은 최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또 이제 지자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지자체 시수소 일본은 이제 지자체별 시수소를 하고 있거든요. 현 단위가 도 단위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되니까 향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참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형 그렇게 보셨죠? 체형 쭉 돌아가서 보세요. 쭉 보시고 번식 나 여기서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도체도 하고 싶고 체형도 하고 싶고 번식도 하고 싶고 이러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분들이 보면 이제 내 농가의 성적 도체 성적 보시면은 내 농장의 성적이 12.6이 나오면은 전국보다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상위 20%는 31까지 올라가야 되구나. 여기 목표치가 생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되는 수준이 평균보다 조금 높았죠. 상위 20%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 등심 면적, 등지방은 오히려 이제 더 줄여야 되는구나. 근대 지방도도 이제 좀 더 높아가야 될 부분. 이거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 체형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예? 체형을 몰라요. 체형 이런 걸 몰라요. 몰라. 그러세요. 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키입니다. 키. 집에 분유 다 치우셨죠? 똥에 한 30cm, 1m 푹 장화 딱 들어가면 걷지도 못할 그 정도면은 여기 안 보셔도 되고요. 소 발굽은 보여야 됩니다. 바닥은 건조한 상태로 있어야죠. 그래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어느 집안에 이제 무릎 정면까지 막 파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발굽부터 이 견갑의 정점 요까지 올리는 게 키입니다. 키를 보시는데 키는 이제 여러분들 딱 소 밥 주실 때 거기 그 우방 들어가 딱 옆에 딱 서 보시면 돼요. 대부분 스탄전 다 돼 있으시니까 딱 보시면은 그 개체들이 보통 같은 원령에 태어난 개체들 같은 우방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체들이 딱 그만큼씩 보이느냐? 혹은 한 마리 이렇게 저 최상선 키가 올라오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럼 크죠? 근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 몸 길이와 다리 길이를 보셔야 됩니다. 예. 쓸데없이 다리 긴 애들 있어요. 예, 사람들 롱다리라 해서 우러러보고 부러워 하는데 이거는 고기 소는 안 그렇습니다. 저 다리 길어봐야 소용없죠. 키로수 안 나가죠. 예. 어떻게 빼야 되는 그런 개체. 다마 나왔습니다. 일본 말로 그게 안 나가죠. 자, 체장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견갑 이렇게 어깨 여기랑 이게 자골단 끝에 꼬리 옆에 대시면은 자골단이 나옵니다. 자골뼈거든요. 우리 꼬리뼈. 요 끝까지. 자, 체장선이 길다. 체장 몸 길이가 길다. 그럼 뭐가 좋죠?
등심 길어지죠. 자, 등심 길게 나옵니다. 등심 길게 나오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자골단 뒤에서 가서 보시면 자골단이 좁은 애들이 있어요. 좁은 애들이 뭐냐 이제 이 나중에 이제 그 분만을 할 때 많이 안 벌어지죠. 난산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벌어지는 꼬리뼈, 꼬리뼈 안쪽 자골 내측하고 외측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요각하고 잘 보이시면 됩니다. 공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윗 허브리 갈비뼈 뒤에 윗 허브리 부분에 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여기 엉덩이뼈 있죠. 엉덩이뼈하고 자골단까지가 뭐죠? 자궁의 길이가 됩니다. 자궁의 길이고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요 양쪽 이 폭이 보이죠? 자궁의 넓이가 되죠. 겉으로 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새끼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송아지 태어날 때 생식 체중이 큰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비율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는 게 있죠. 그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예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게 너무 C자 뒤쪽으로 너무 C자가 되면은 이게 체중을 지탱을 못합니다. 곡비거든요. 곡비 이게 우리도 사람도 제대로 딱 써야 되는데 좀 다리가 다치거나 그러면 왜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뭐 쩔뚝쩔뚝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C자 앞으로 C자나 뒤로 C자나 이렇게 보시고 그런 개체도 빼시고 이게 나중에 그런 개체들은 또 특히 발굽이 많이 튀어 올라와 있어요. 길어지면은 발굽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볼품이 좀 아프죠. 그럼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보시고 보통 이제 일본 가도 그렇지만은 요 뒤쪽에 넓적다리 허벅지 쪽에 이 살코기 경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일본 친구들이 막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게 등급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치 못하고 이것도 이제 하면 고기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채심 이 뒤쪽까지가 요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 길이보다 이 비율 보통 이제 100에서 110%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좁으면은 이제 몸통이 작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 그건 이제 요 체형으로 보면은 이제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 체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전국 상위 20% 예를 들어서 체형으로 내가 뭐 상위 20% 가지고는 5년 안에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은 체형 위주의 KPN 쓰셔서 부대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체상선 계속해서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게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는 개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장수성이나 연산성이 떨어지는 개체들이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몸의 길이는 뭐 길면 좋긴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너무 긴 개체들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자 평균 근친 개수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연도별로 나오는데 근친 개수 평균도 이제 1% 혹은 2% 수준으로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정액을 얼마 어떤 것들을 내가 써왔느냐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KPN 뭐 1000번을 15마리 한 50% 썼다. 이게 정체형이었구나. 그럼 이제 정체 말고 내가 육질형을 많이 안 썼구나. 거의 다 정체를 썼구나. 뭐 육량형 좀 들어갔고 육질형은 뭐 1314 이 3마리만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차로 이제 그 친자를 또 찾아드리죠. 아비를 찾아서 아비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 잘못되면 이런 자료들을 전혀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자, 여기 보면 뭐 1000번이 제일 뛰어난 정액이다. 1000번이 좋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1000번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두 번째 부류기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 개체는 어떻게 되죠? 과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저 고등학교 시험 치는데 쳐보니까 대학도 못 들어갈 친구인데 어떻게 되죠? 이 전산 잘못해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집은 국치고 장구치고 축제를 열겠죠. 근데 그 애는 어떻게 하죠? 못 따라가죠. 예, 어머니 자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들은 그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 우리가 키우는 한우 같은 경우는 말 대화가 안 되죠. 너 앞이 바뀌는 것 같은데 바꿔줄까? 이게 안 되죠. 찾아야 되는데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죠? 거짓의 자료가 계속 나가죠. 혈통 능력 증명서 ABCD, 그러니까 농협의 어플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걸로 나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소환 씨 팔았는데 앞이 잘못됐습니다. 사기꾼이네 이 사람. 사기죄로 해서 고소 고발이 여기 대구에 있어. 대구가 아니죠. 경북이네. 대구 지방검찰청이 대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북에서 지금 그 고소 고발 건이 좀 있습니다. 아세요? 예, 그런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없으란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 집에서 나오는 소들, 개체들의 자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통 근데 나 밖에 나와 있으니까 조합에서 연락하시면 그냥 하고 가. 아니면 또 영수사 얘기하면 하고 가.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직원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마리 5마리 태어났으면은 이게 의미가 어떤 거지 이거 못 찾아. 이게 기표가 잘못할 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 상주에서 지나치도 않는데 다행히 그거 가지고 젖밟고 있으면 이게 새끼인가 보다 탁 잡고 그러죠. 근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해죠? 농가 책임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새끼 태어나면은 하나 기록해가지고 체크해놓고 그런 것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만약 대충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거를 뽑아야 될지 안 뽑아야 될지 정확하게 갈 때 진짜 손해를 보시는 거는 농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충 하면 어떻게 하죠? 대충 돈 버는 들어왔나? 딱딱 철저하게 딱딱 이거 기록하게 이렇게 딱 됐다. 근데 올해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더 벌었구나. 못 벌었구나. 이때도 내년 또 사료값이 또 높아질 거니까 부채 비율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셔야죠. 자, 다음에 이제 원령별로 암수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 원령별로 표시가 되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현재 도별로 한우 도축 선적 현황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난달 예를 들어서 전국에 449kg, 450kg고 경남이 456kg까지 됐고 지금 경북 452kg, 전남 450kg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등지방도 마찬가지고 등심, 근대지방도는 경남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네요. 경남, 경북도 이제 이런 식의 도축 성적 현황도 다른 지역에 출하되는 출하 성적도 지금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어떤 거냐? 내 집에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을 계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종목 없죠. 나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암소하고 송아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암소하고 송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는 암소죠. 암소가 새끼를 뽑아야 송아지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암소를 가지고 있어요. 암소를 키우는데 그 암소가 전국에서 몇 등이냐? 이거 궁금하죠? 그게 나옵니다. 요게 제가 전국 1등, 요건 전국 1등, 요건 전국 3등 이게 표시. 그럼 어떡하냐? 오른쪽은 뭐냐? 전국의 90등, 100등 중에 이 개체 9596은 이거 추가하면 안 됩니다. 추가하지 마세요. 추가하지 마시고 이 개체는 84등, 68등, 52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개체를 뽑거나 선발하거나 도태할 때 어떻게 되죠? 되도록이면은
전국 순위에서 좀 안 좋은 개체들을 먼저 도태를 시키는 게 좋겠죠. 예, 빼셔야 될 때 있으면은 그걸 보시고 전국에서 상위 이런 개체들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많이 새끼를 뽑아야죠. 무조건 이거 일산 이산 해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도축장 보내실 거예요? 이때까지 모르셨잖아요. 모르시니까 그냥 이건가 저건가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집에도 상위 1%라든지 전국의 상위 1%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받아보시면 한 20% 30%짜리 정도 있어요. 전국에서 상위 지금 여러분들이 영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45% 46% 정도 수준입니다. 50%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게 한 45, 6%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0, 30%짜리 암소들은 또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10%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5%짜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부 다 내 집에 5%짜리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죠? 돈 많이 버시겠죠?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고 그런데 찾아옵니다. 내 집으로 와가지고 그 송아 좀 판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 내 집에 소들을 다 60%, 70%짜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 바닥을 끼는 거죠. 80%짜리. 매번 해봐야 이게 등급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사료값은 사료대로 나가고 수정사비 나가고 수의사비 나가고 환장하네. 내 돈은 언제 들어오나 이런 식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전국에서 또 내 기준을 잡으시고 내가 그러면 한 5년 안으로 내 집에 50마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 혹은 40% 이내 것들로만 다 내가 대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다가 이 어떤 개체는 또 이제 그 자꾸 수정해도 뭐 착상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비육되고 이런 개체들도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그 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 농장에서 이거 개체는 잘 키우고 송아지도 잘 뽑는데 성적까지 좋구나. 그런 금상첨화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후대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줘? 다 서울대 가는 거예요. 다 1등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이런 논리니까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아까 막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상관없고요. 요거 그래 이렇게 요건 보실 수 있죠. 숫자 못 보시는 분은 저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체 분석을 하게 되면 진작인이 나오겠죠. 진작인이 결과가 일치가 됐느냐, 일치가 되지 않았느냐 확인이 되고, 그다음 도체중이 어느 정도다, 신뢰도가 몇 프로다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체형 형질도 나오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번식 형질, 분만 1년과 분만 간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포인트 여러분들이 그럼 내 집에 이 암소를 이 암소 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어떤 식으로 내가 개량 목표를 가져가야 되느냐가 요 밑에 나옵니다. 이게 육량형으로 이 암소를 육량형으로 평가했을 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뭐냐? 이 가운데 빨간색 점선이 전국 평균입니다. 육각형 가운데 빨간색 점선이 육각형 전국 평균이고, 도체지수와 이게 도체중 체형종합은 전국에서 상위 20%, 10%까지 올라가 있는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정체형으로 봤을 때는 체형과 도체중 이런 것들이 높고, 육질형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떨어지죠. 종합형 평가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이 개체는 나는 이제 육량과 정체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계획 교배하실 때 어떻게 해죠? 육질 쪽으로 보완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획 교배의 시수소가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고엽장에 이 개체 암소에 보완해서 맞추어서 맞는 KPN을 여기 드립니다. 둘, 넷, 다섯, 30마리, 40마리를 요것만 드리냐? 후보 종목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2년
3년 있다가 올라올 KPN까지 먼저 구하실 수 있죠. 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있죠. 이 개체들도 뭐 구할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저 통용되는 것 60만 전부 다 여기 표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지면 관계상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가면 여기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필요한 정액은 또 쓰시면 됩니다. 그걸 뽑아서 되도록 여기 있으시면은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다 그 걸립니다. 안 걸리시면은 자또 계획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3.16 근치는 추천해서 제외했거든요. 이런 거 다 했고, 그다음 밑에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모든 경매 후대 도체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까 그것입니다. 이게 자 한 마리 그러니까 요 암소 요 한 마리 암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집에 내 집에 살아 있는 암소인데 이 암소가 지금 아직 출하를 안 했습니다. 새끼도 안 뽑았어요. 새끼를 한 마리 뽑았다 하죠. 이 출하 성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체 성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형제나 부대에서 나간 개체들의 도체 성적을 그대로 다시 있으면 그대로 다 표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투뿔레이, 원뿔레이, 투뿔레이, 투뿔레이. 이 암수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왜 이 만약 수송이 태어났으면 이거 어떻게 해줘? 야 이거 투뿔겠다. 안 되면 원뿔은 보장이 되는 거. 이 형제 후대가 다 투뿔레 이게 그렇다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KPN을 또 1등급 다 썼지는 않아요. 이 개체들이 형제 후대들이 다 1등급 썼을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 그 투뿔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로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실제로 이런 있는 개체긴 한데 이런 농가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자료만 활용하시면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가서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는 거는. 그럼 여기 더운데 와가지고 고생하시고 앉을 이유가 없죠. 그것도 이제 다음 주 이제 대학 졸업하시는데 딱 이제 이런 딱 지식 얼마만큼 활용을 많이 하시느냐 그게 지식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디다 씁니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런 어플까지 하고 뭐 진행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내용을 이렇게 뭐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주 한 주만 하면은 뭐 졸업하시니까 하시고 전부 다 상위 1% 개체들로 만들어서 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는 그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